요즘에 정말 세상이 급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로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요. 오늘 또 신문에서 교대에 이제 수능 9등급 친구가 합격을 했다. 정시 1차 합격을 했다고 해서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께서 교대를 권한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선생님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비슷하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교육심리학과를 가게 됐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서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가긴 했는데, 그때에 저는 오히려 이제 학교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위에서 또 하달받기도 하셨겠지만, 뭔가 의사소통 구조가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런 어떤 소통 구조라든지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뭔가 행정 업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때 교생이었던 제 눈에도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고, 학생들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만한 기회보다도 다른 어떤 잡다한 업무들이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는 맞지 않는 곳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그때 어렴풋이 좀 들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그때 당시에 이제 IMF 때라서 갈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영재교육원 이쪽으로 가는 어떤 진로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막연하게 특권 의식을 이제 조장하는 것 같이 좀 느껴져가지고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갔으면 여러분들한테 더 들려줄 이야기도 많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좀 여전히 이제 입시가 곧 권력인 그런 사회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요즘에 뭐 연휴라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일타 스캔들, 이렇게 정경호 씨 나오는 드라마도 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다가 저렇게 정말 입시라는 거 하나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권력이 되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좀 씁쓸한 마음도 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보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가치 있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쵸? 근데 단지 시험 점수를 높게 해주는 그런 강사라는 직업이 저렇게 대단한 스타처럼 군림하고 권력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쨌든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가르치는 일을 꿈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늘 이제 아이들을 대하면서 꿈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학기마다 이제 물어보는 편인데요. 물론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건물주 뭐 이런 얘기는 아이들이 장난처럼 어디서 들어가지고 말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연예인이나 뭐 부모님이 바라시는 뭐 의사, 뭐 교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직업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되고 싶은 아이들이 참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저출산의 이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아이들이 꿈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또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그 예전부터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클래스유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지금 엄마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안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온라인 강의 클래스 쪽에서 저한테 업무 이제 제의가 많이 그 이전부터 훨씬 빨리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온라인 강의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의 외로 제 예상을 뛰어넘고 많은 분들이 수강하시고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좀 자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보시면은 참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생활 반경에 있는 그런 교사라든지 중등교사, 중고등교사,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눈을 좀 확장해 보면 너무나 많은 지금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가르치는 직업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것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제가 뭐 엄마표 영어 학과를 나와가지고 엄마표 영어 뭐 전문가 과정을 수료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우리의 어떤 지식들이 예전에 어떤 국영수를 달달달 공부를 해서 뭔가 전공을 딱 잡고 거기서 뭐 박사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전문가의 과정을 가는 것만이 어떤 성공의 그런 어떤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박사를 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없고 실제로 밥벌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은 동네의 어떤 학원 강사만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실제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을 때에도 사실은 그 꼭 이런 어떤 정형화된 어떤 루트에서 벗어나더라도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타인에게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클래스유 강의 뭐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지만 클래스유를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떤 분은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 하나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 필라테스,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온라인 강의로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뭐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나 노하우를 자기가 이렇게 공고하게 이제 마련을 해 갈 수 있는 친구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앞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긴 하겠지만은 뭐 이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어떤 감정의 영역, 정서, 공감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가르치는 일을 내가 언젠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뭐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하지만 그것을 뭔가 학교에 기대거나 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잘하는 어떤 그런 영역을 하나 정해서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예체능이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건 기술적인 노하우건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전히 이제 가르치는 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말 바늘구멍 같은 길이었잖아요. 교대라는 것이. 이제 뭐 그 길도 이제 어떻게, 이제 향후에, 이 교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온 세계에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영어 능력이 당연히 이제 받침이 되면 참 좋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조금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수를 뛰어넘어서 인간과 인간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가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제가 말로써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기계가 뭔가 정답처럼 딱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뭔가, 감정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을 쭉 나열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기계처럼 공부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그런 학습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예, 그런 사람으로 전인적인 존재로 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너무 비교 의식만을 좀 부추기고 학생들을 뭔가 재단하고 이런 어떤 교육 문화에서 좀 벗어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재능을 그리고 잠재력을 장려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만의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울 수가 있다면 예, 저 사람이 의사이건 뭐 교사이건 아니면 판매원이건 뭐 예술 하시는 분이시건 직업적인 어떤 레벨에 상관없이 서로가 더불어서 예, 아름답게 조금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저는 이제 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대해서 물론 그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사람을 좀 바라보는 교육을 우리가 너무나 이걸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교육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인문학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리고 인성 교육을 좀 강화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맞는다면 모든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을 존중하는 문화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막연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제 국영수에 있는 단편적인 지식, 하드 스킬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이 다 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영역에서의 전문가이든 그런 어떤 전문 지식들은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깊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사색과 철학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색이나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입시에만 몰입하시는 그런 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좀 더욱더 실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까. 예, 실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수익도 창출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직업을 위해서라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감을 충분히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또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